우리 임진모 우리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지금 교육에 대해서 잠깐 제가 생각하고, 저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면서 지금 학교의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성폭력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저는 중국인 무비자 때문에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걸 갖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베트남 연수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김상배 교수님, 박성우 교수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덕분에 더욱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왔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은 연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국인 무비자와 외국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2024년 기준에서 서울, 경기, 인천, 제주 등 외국인 소유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지역의 전체 외국인 소유가 30에서 40%가 넘어갔습니다. 제주도에는 토지 매입은 외국인 중에 중국인이 70%가 넘었습니다. 이번 베트남 연수 중에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면서 베트남 부동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주택 구입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인, 기업, 개인,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입 방식은 직접 구매, 임대 구매도 가능합니다. 땅 소유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토지 자체는 외국인은 토지 사용권만 취득할 수 있고, 집이나 건물은 소유할 수 있지만 땅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보유 비유 제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빌딩에 외국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비율은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행정구역도 있다고 합니다. 소유 기간 제한도 둔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최대 50년 동안 주택 소유권, 토지 사용권을 가질 수 있으며, 조건이 충족하지 못하면 아파트, 빌딩,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모든 소유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제한 지역도 둔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자기 국민들을 우선순위라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표정이 밝나? 혼자 깊이 생각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에서 중국인 무비자와 외국인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와 관련하여 이 정책이 외국인 부동산 소유 문제와 결합될 경우 발생한 있는 구조적 위험을 짚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외교, 관광 정책이 아니라 주거 안정, 국민 형편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관리 역량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 무비자 정책의 구조적 한계는 첫 번째는 입국 목적 관리의 한계입니다. 무비자 제도는 본질적으로 사전 신서와 목적 검증이 제한적입니다. 관광을 명분으로 입국하더라도 체류 연장, 취업, 위장 취업, 투자 사전 조사 등 실질적 통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문제의 현실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국내 주택 소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중국 국적 보유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소유 숫자가 아닙니다. 집중도와 구조입니다. 수도권, 제주, 신도시 등 특정 지역 집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보유 목적 비중, 무비자 입국을 통한 현장 조사, 법인, 우회, 투자자 가능성. 특히 무비자 제도는 단기 방문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부동산 투자 사전 준비 비용을 현저히 낮춥니다. 이는 국내 실수요자와 경쟁 구조가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제도적 불균형과 국민 체감 문제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은 규제의 비대칭입니다. 내국인은 강력한 대출 규제, 보유세, 실거주 압박,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금융,
보유 규제, 실거주 여부 확인 및 사후 관리도 제한적이로 인해 왜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유리한가라는 정책 불신과 역차별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책은 법적으로 합법할 수 있으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회 안보적 관점의 고려 문제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국가의 부동산 소유가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지역 공동체 갈등, 행정 치안 부담 증가, 장기적으로 국가 관리 영역 축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경, 관광, 전략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 소유 확대는 국가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책 제안 및 결론입니다. 문제는 개방 그 자체가 아니라 관리 없는 개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중국인 무비자 제도의 조건부 지역 제한, 상호주의 원칙적 명분화, 무비자 입국자의 부동산 사업 활동 제한, 외국인 부동산 실거주 보유 기준 강화, 사후 관리 및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행정지역을 제한과 보유 비율 제한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행정지역을 제한한다면 부동산 투기 및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사고, 사건이 한국이 너무 많습니다.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방은 국가의 경쟁력이지만 통제 없는 개방은 국가 부담이 됩니다. 중국인 무비자와 외국인 부동산 정책은 국익, 형평성, 국민 신뢰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2026년도는 국민의 안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양무환 원우님께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구체적인 주제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글로벌리제이션의 어떤 그 가속화라든지 그런 과정에서의 지역 국가들 간의 어떤 그 상호작용과 교류가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저는 재산권 행사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베트남은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국내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내 국민들의 계층 간 세대 간의 어떤 포용성을 등대하는 것과 함께 외국인들도 우리 시스템 내에서 포용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양쪽을 균형 있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정체성의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축이긴 하지만 그게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전진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또 우리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합리화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도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토론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다른 의견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말씀들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